안녕하세요. 중년기 위기 상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아직 중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중년기의 위험성과 중년기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는 삼촌 주변에 중년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위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년기에 어떤 위기를 만난 내담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 중년기에 처한 심리적인 다양한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 실현, 환란, 절망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년기를 당한 그런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처방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태도로, 먼저, 일에 대한 태도로, 중년 남성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타입도 있고,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고, 경쟁에 지쳐서, 이제 나는 이런 일 못하겠다, 포기하자, 이런 타입도 나오고, 또 다른 분야를 찾아서 새로운 보람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타입도 사람에 따라서 유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중년기에 처하면 일에 더 몰두하는 타입, 일에 지쳐서 포기하는 타입, 또 다른 분야를 찾아 나서는 타입, 이런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 자기가 행하는 그런 역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의미, 가치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랑하는 일과 일은 모든 인간의 기본 욕구에 속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또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의 자세가 된다. 예.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교육과 이런 권면과 이런 지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일에서 어떤 자기 가치감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태도가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 중년기는 이제 정신적인 노화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에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주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중년기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왜 정신적으로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잘 못한다, 이런 정신적인 노화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노화는 3% 정도에 불과하고 97%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청년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신적인 노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정신적인 노화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와 자세. 언제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년의 마음, 그런 비전, 꿈이 정신적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중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 정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노화 과정을 일단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부부와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더 알찬 중년기를 보낼 수도 있겠다. 정신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오늘날 우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오늘 헬스장에 가보니까 할머니들도 운동을 하시고 80이 넘은 할아버지들도 무거운 이런 아령이라든지 역기를 들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생각이나 감정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중년기가 올수록 규칙적인 운동이 마음과 태도, 육체, 정신, 심리 모든 것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하여 신체 기관의 유연성과 활동성을 높일 수가 있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은 스트레스를 많이 줄입니다. 운동은 일과 달리 운동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배출이 되고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냥 줄어들고 운동하면 아픈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긍정적인 호르몬을 배출하여 생활상의 즐거움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중년기에 우리 성적인 생활, 우리 중년기 부부들의 성생활이 이제 중년기가 되면 결혼한 지 15년, 20년 이렇게 되면 성생활이 몸이 건조할 수 있으나 서로의 노력에 따라서 부부간의 관계, 성적인 생활도 훨씬 더 달라질 수가 있다. 삶의 어떤 활기, 즐거움, 또 윤활유 같은 그런 생활이 성적인 생활의 어떤 회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애정 표현도 또 노력하고 발전하면 훨씬 더 중년기 부부의 삶의 질, 부부 관계의 친밀감, 교제 교류가 훨씬 더 넘쳐나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년기는 자신이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기나 청소년기는 물론 그때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에너지가 넘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시기가 청소년기, 청년기라면 이제 중년기에 오면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 모든 삶의 관계 영역을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운동, 적극적인 그런 관계 회복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년기 부부들은 이제 신혼 때와는 물론 많이 다르겠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또 성적인 문제도 부부 간에 서로 배우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노력하면서 중년기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기에 부부의 성적 회복을 위해서 공통의 관심사, 아내의 관심사가 뭐고 남편의 관심사가 뭔지를 서로 대화하면서 찾고 발견하고 친밀감을
꾸준하게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같은 식구라고 함께 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친밀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갈등과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오래 산다고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면 각방을 따로 쓰고 황혼, 이혼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년기에 서로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쓰고 협력하면 관계라는 것은 친구도 안 만나면 멀어지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에 있어서도 중년기 부부의 문제는 각자 상호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고 대화를 개선하고 또 독재적이고 힘의 균형이 끼어져 있으면 힘을 맞추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과정이 중년기의 성생활 또 중년기의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중년기에 우리 중년기에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고 삶이 편안하다고 마음을 놓으면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또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년기에 또는 노년기에 관직에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또 어떤 성적인 스캔들에 말려서 쉽게 명예를 다 쌓아 올린 명예를 깨뜨려버리고 무너지고 또 중년기 이후에 비참한 수치스러운 창피스러운 그런 자리로 빠지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 뉴스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빚이라든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자기 어떤 위치,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인 어떤 문제에 휘말려서 이것은 결국 부부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에서 건강하고 만족한 것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을 거의 다 끝내고 왕으로서 안정된 위치를 갖고 있을 때 그에게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왕궁에 있으니까 밤중에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그를 취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걸 속이려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깨를 취하다가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받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밧세바와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그 자녀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년기에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중년기 위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튼실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중년기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중년기 부부는 가정 예배와 함께 말씀 나누기 중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 관계 또 부부간의 친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년기의 의미 상실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영적인 열매와 풍성함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중년기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년기에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또 직업 관계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중년기를 그 심리를 남성 심리, 여성 심리를 잘 이해함으로
중년기를 잘 도와주는 그런 상담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중년기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